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얼추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놀랍고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겁을 하실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주 화목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워낙에 잘 맞고 금슬도 좋아서 남들이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희 딸도 잘 자라주어서 바랄 것이 없었죠. 다른 가족들처럼 정말 평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맞벌이여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은 어린이집에서 밤까지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퇴근을 먼저 한 사람이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있어요. 저에게는 도련님이죠. 결혼하기 전부터 도련님과 자주 식사 자리도 갖고 술도 자주 마셔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외동으로 자라서 형제인 남편이 많이 부러웠거든요. 남편은 말수도 적고 무뚝뚝한 편인데 도련님은 말도 많고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셔서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 저, 그리고 도련님까지 셋이서 자주 다녀서 친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저희 집에 자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댁에 살고 계시는데 조카가 보고 싶다며 저희 집으로 자주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친하고 조카가 보고 싶다고 하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5번은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자니까 조금 불편했죠. 사실 도련님이 20대 후반이지만 직업이 없어요. 남편에게 들은 말로는 어릴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하나의 일을 오래 못했대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금방 그만두거나 사고를 쳐서 잘리는 경우가 대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일용직을 하고 있다고 했죠. 공사장에서 일을 하거나 공장에 들어가거나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부모님 몰래 동생에게 용돈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이 바쁠 때 딸을 돌봐주는 건 감사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어요. 퇴근하고 나면 거실에는 딸과 도련님만 있으니 기분이 묘했죠. 그런데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이제 그만 오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이 어느 순간부터 아빠보다 삼촌을 찾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많이 놀랐어요. 그때부터 심각함을 느낀 건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도련님을 보내더군요. 그런데 도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며 저희에게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바로 결혼을 한다는 말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대뜸 결혼이라뇨. 거기다가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목 끝까지 하고 싶은 말들이 넘쳐났지만 꾹 참았어요. 도련님은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소개시켜주겠다며 최대한 빨리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죠. 저와 남편은 그 상황에서 거절할 수 없었기에 그러자고 했어요. 여차저차 도련님을 보내고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진전할 생각인 건지 궁금했죠. 그렇게 며칠 뒤 저희 집에서 도련님과 결혼할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생각외로 정말 참하고 조용한 사람이더라고요. 도련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였고 저희가 질문을 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났고 얼마나 만났는지 등등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도련님과 그 여자는 게임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에서 만났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과 그 여자분이 만난 기간이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저와 남편은 결혼 전에 5년의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는데 도련님은 고작 한 달이라뇨.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도련님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고 저희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었죠.
그래도 도련님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느껴졌고 운명이라고 느끼면 결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하고 간단하게 커피를 마신 후 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그 여자를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서 자고 갈 거라며 그 여자 보고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황스러워서 데려다 주라고 했지만 도련님은 괜찮다며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죠. 그 여자는 놀라지도 않아 했고 정말로 혼자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잔다고 말을 꺼낸 적도 없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게 너무 놀랐죠. 아무튼 그렇게 소개를 받고 평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딸의 방에서 딸과 놀아주다가 깜빡 잠에 들었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급하게 일어나 거실로 향했죠. 남편과 도련님은 자는 건지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문은 닫혀 있었는데 방문 틈으로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대화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남편과 도련님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남편이 화난 듯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귀를 대고 들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그 여자 정리하고 결혼한다는 거야? 난 네가 그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어. 형, 너무 옛날 사람 아니야? 요즘은 결혼할 여자, 연애할 여자 다 따로야. 형도 결혼은 형수랑 하고 연애는 조금 더 젊고 예쁜 사람이랑 해. 그리고 그 여자는 정리할 거야. 다른 여자 만나려고. 너 말이 심하다. 내일 아침에 해 뜨자마자 바로 나가. 내가 한 번은 눈 감아줬는데 한 번 더 걸리면 절대 안 봐줘. 바람 피지 마 이제.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예전에 도련님이 바람을 피우는 걸 남편에게 들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봐줬는데 전에 만나던 여자와 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고 한 것이죠. 도련님의 그런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남편에게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권유까지 한다뇨.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났지만 여기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 사람과 어색해질 것 같아 모른 척했습니다. 오늘 데리고 온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저 결혼할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 뒤로 도련님이 뭘 해도 다 싫게 보였습니다. 한번 충격을 받으니 머릿속에서 잘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끝까지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정식적으로 도련님은 결혼할 여자를 시부모님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시부모님도 뜬금없이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속도 위반인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궁금해했던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와 와이프를 먹여 살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스스로의 계획이 다 있다고 했고 나중에 다 설명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고개만 떨구고 있었고 아무 말도 없었죠.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 이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삼겠냐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달에다가 인터넷으로 만났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놀라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시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댁에 올 사람도 없고 배달시킨 것도 없어서 저희는 너무 놀랐죠.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현관에 나갔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혹시 여기 김민호 씨 있나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도련님을 찾는 여자였죠. 저희는 누구지 싶어서 있다고 했고 거실에 있던 도련님은 자신의 이름이 들리니 현관으로 왔습니다. 그 여자는 도련님을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고 성큼성큼 도련님에게 다가가 뺨을 냅다 내리쳤어요. 저희 가족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 여자를 말렸죠. 뺨을 맞은 도련님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그 여자를 올려다봤고 갑자기 박민용? 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인 것 같았고 가족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 여자는 화를 미친 듯이 내며 도련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나 기억하나 보다?
내가 너 때문에 6년을 깜빵에서 썩었어. 이 말을 한 뒤 도련님을 더 때리려고 했고 저희 가족들은 그 여자를 말렸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도련님이 예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인데 도련님 대신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사귀던 당시에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도련님이 안 취했다며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지만 도련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도련님이 운전대를 잡았대요. 그런데 그때는 술을 너무 많이 먹었기에 당연히 운전을 제대로 못했고 얼마 가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둥 같은 데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사람을 쳤다고 해요.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아버지를 말이죠. 그 자리에서 도련님과 그 여자는 술이 확 깨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답니다. 그 여자가 휴대폰을 잡아 112를 누르는데 도련님이 막았대요. 그러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여자가 운전했다고 말을 맞추자고 말이죠. 그 여자는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냈지만 도련님은 자기 대신 감옥을 가주면 결혼해주겠다고 했대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도련님이 부모님이 시한부여서 감옥에 갈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 말에 그 여자는 바보같이 흔들렸다고 해요. 결국 운전대를 여자가 잡았다고 자수를 했고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초반에는 면회도 자주 오고 편지도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시한부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감옥에 보냈으니 화가 날 만하죠. 그 여자는 6년 동안 도련님한테 복수할 것만 생각했다고 해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도련님이 사고를 치고 늘 막 나가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사람까지 치나요? 그 여자는 이렇게 떡하니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 자신이 보냐며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를 쳐다보고 저기요, 이 새끼랑 결혼하면 인생 망해요. 저 봐요, 저 망했잖아요. 라고 했죠. 도련님과 결혼하려는 여자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결혼이 무산될 줄 알았죠. 저 같아도 결혼하기 전에 예비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들으면 결혼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도련님한테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후 집에서 나갔죠. 그 여자가 나가고 나서 저희 집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다 자기 탓이라고 하셨죠. 저희는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모였고 그때 도련님은 집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아무도 도련님을 붙잡지 않았죠. 도련님은 나가고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으셨고 도련님에게 연락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도련님이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옆에는 도련님과 결혼하려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둘이 헤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은 바로 임신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인사를 시켜주기 전부터 임신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도련님의 과거를 알고 헤어져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며 결혼을 하기로 했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 번 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들로 삼고 싶지도 않다고 했죠. 당장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제 한계라며 꼴도 보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로 도련님네 부부는 짐을 싸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부부였죠. 둘이서 어디서 어떻게 살 건가 싶었는데 도련님은 저희 집에 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게 한동안 신세 좀 진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이 여관도 아니고 오고 싶을 때 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리고 도련님과 결혼한 분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해서 가족도 아닌데 저희 집에서 잔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께 쫓겨난 게 안쓰럽기도 하고 한 푼도 없는데 밖에 내놓기는 마음에 쓰여서 한동안은 저희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동안 직장도 구하면서 돈도 벌고 나갈 준비를 할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맞벌이고 딸도 어린이집에 가서 저희 집에 두 사람만 남아있다는 것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믿어보려고 했어요. 이제 아이까지 있으니 도련님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한테 용돈을 타서 쓰는 건 물론이었고 저희 집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치우지도 않았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매일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임신한 동서는 담배 냄새가 풍기는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죠. 그 모습을 저와 남편이 보는데 한숨만 나왔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철이 없어 보였죠. 도련님은 가정을 책임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보였고 저희는 도저히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딸도 같이 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배울까봐 겁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남편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제대로 으름장을 놓고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죠. 그런데 내쫓기 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손님방을 도련님 부부에게 내주었어요. 그런데 손님방이 안방과 거리가 있어서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잠깐 거실에 나왔다가 손님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 조용히 다가갔죠. 그리고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은 꿍꿍이가 있었거든요. 동서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저희 집에다가 버리고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 때문에 고생도 안 해도 되고 저희가 키울 거니 보고 싶을 때 와서 봐도 된다며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가요? 입이 떡 하고 벌어졌고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가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말했습니다. 들었던 내용에 대해 다 말했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미친 듯이 냈어요. 원래 화가 없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됐는지 바로 일어나 손님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장 짐 챙겨서 나가라며 화를 미친 듯이 냈죠.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남편이 하고 있으니까 도련님네 부부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문을 닫았죠. 남편은 도련님네 부부가 나가도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부부와 인연을 끊었어요. 시부모님이 계속 봐주지 말라며 인연을 끊으라고 했지만 안쓰러워서 계속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만 가족의 연을 끊기로 했죠. 저희는 정말 그 선택이 탁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 내쫓지 않았다면 정말 도련님네 자식을 제가 키우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연을 끊어도 주기적으로 연락이 와요. 자기네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월세를 내달라고 하거나 자기 아내가 아픈 사진을 보내서 병원비만 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기가 시한부라며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그 연락을 받고 저와 남편은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정말 한번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련님 몰래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시한부라고 물어보니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저희를 만나 돈을 빌릴 생각이었겠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하나 싶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남편도 없는 전까지 다 탈탈 털렸다고 했고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무조건 도와주지 마세요. 저희 가족처럼 된통 당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